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길 꿈꾸죠. 하지만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창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금부터요. 오늘 내용을 알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함께할 머니롤의 저자 에스더 익스 제리 익스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의 가르침과 끌어당긴 법칙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대표적으로 론 다번, 웨인 다이어, 루이스 헤이 등 유명 영적 지도자들의 저서를 통해서 더 널리 알려지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삶을 이루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은 큰 성공을 원해왔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해야만 할 모든 일을 해왔죠. 하지만 애타게 찾아 헤매온 성공은 그 결실이 나타나는 속도가 지지부진하게 짝이 없습니다. 매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요. 특히나 처음에는 더욱 열심이었죠. 좋은 것이라고 알려진 모든 것들을 배우고 올바른 장소에만 가고 올바른 행동만을 하고 올바른 말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호전되는 기색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게 되었죠.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소득이 보잘것없는 반면에 별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리다니 말이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받았던 교육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반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잖아. 나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정작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비조차 남에게 꾸어야 될 형편이었지. 어째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대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걸까? 어째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근히 삶을 꾸려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짜 부를 얻게 되는 걸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가 알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을 거대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당신이 잊고 있었던 천부적인 본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삶의 대조적인 경험을 통해 당신이 바라게 된 성공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당신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우주 법칙들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항상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당신에게 성장과 기쁨을 언제나 끊임없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풍요롭다고 느낄 때 풍요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성공의 진동이 아닌 다른 진동을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풍요는 당신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기 전까진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풍요와는 거리가 먼 상태인데 어떻게 풍요의 진동을 발산할 수가 있죠? 내가 풍요로울 때라야 그 진동을 발산하든가 말든가 하죠. 네, 맞아요. 풍요를 이미 경험하고 있을 때 풍요로운 상황을 유지하기가 확실히 더 쉽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당신이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그 상황을 주시하기만 하면 지속적인 풍요가 올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직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것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에게 오지 못할 테니까요.
자신의 진동을 오로지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만 일으키면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에도 그 꿈에 대해서 흥분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진동을 바꿀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좋은 기분을 느끼셔야 해요. 매 순간 접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결핍, 단 두 가지만이 시간을 초월해 항상 존재하고 있고 매 순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에 당신은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일의 주제는 바라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의 결핍, 이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이전의 선택을 바꿔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자신이 하루 동안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린 순간에는 잠깐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다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진술해 보세요. 나는 돈이 없는 게 싫어를 나는 많은 돈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하세요. 좋은 차가 없는 게 싫어를 나는 튼튼하고 멋진 차를 가질 거야 로 말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를 나는 나를 인정해. 그 누구보다 사랑해 라고 바꿔 말하세요. 바라는 주제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는 선언을 자주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뀔 때 당신의 끌어당김의 자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삶 속에 물질화된 증거물이나 결과물도 모두 바뀌게 되죠.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그것과 본질 같은 것을 배달해 줍니다.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즉 선회하기는 모든 일의 주제가 실제로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해보는 과정입니다. 선회하기는 모든 주제에 대해 자신이 바라는 측면이 자신의 내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말로 당신의 생각 진동이 어떤 방향으로 창조하는 중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내고 있는 진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보다는 그것이 앞으로 어떠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시간이 바뀌면서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의 방향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자주 이야기하면 당신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내면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의 진동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선회하기는 당신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분이 좋기를 바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여건이 만족스럽게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반응해서 어떤 기분을 느낍니다.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울 때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보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힘이 자신에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신들에겐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 모든 일의 주제는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결핍이라는 두 가지 주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주시하는 게 어떤 것이든 그것의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회하기가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주시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든 의도적으로 그것의 더 긍정적인 면을 그리고 더 기분 좋게 만드는 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선회하기 과정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때가 됐던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바라는 것의 결핍에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때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은 잠깐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것은 지금 내가 바라는 대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뭘까?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순간에는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중요한 뭔가가 여기에 있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을 거야.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뭘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땐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단순히 바라는 것을 향해 당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끌어당김이 멈추게 되고 긍정적인 끌어당김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감정은 기분 좋은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회하기입니다. 선회하기를 의식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의 끌어당김 자력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게다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회하기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주의를 기울일 대상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만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분 좋은 것들이 아니라면 아마도 당신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기다리셔야만 할 거예요. 왜냐면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한 당신의 주의가 바라는 것이 당신에게 오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겐 생각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유의하면서 선회하기를 통해 더 기분 좋은 생각에 초점 맞추겠다는 결심을 하면 곧바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진동이 반응해서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동은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느낌, 즉 기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 좋은 생각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분 좋은 일들이 뒤따라 구현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일일 경우에는 오직 가장 기분 좋은 면만을 보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오로지 기분 좋게 느껴지는 대상만을 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요. 그러면 당신의 삶 속에서 기분 좋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포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바라는 어떤 것을 보고 좋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래, 내가 바라는 것이여 어서 나에게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보고 싫어 라고 외칠 때 그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지 않는 것이여 어서 나에게로 오세요. 당신이 기분 나쁠 때는 언제나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뭔가를 끌어당기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이나 바라는 것의 결핍 또는 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자신이 기분 좋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만 있어도 자신의 생각들을 더 기분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계속 찾아내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당신은 기분 좋은 인생을 창조해낼 생각 습관과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분만을 느끼겠다는 소망을 실제로 품게 되었을 때 기분 좋은 생각들을 갖게 해줄 영감이 연이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이 갈수록 더 쉬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끌어당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오로지 일관되게 기분 좋은 생각들만 일으킴으로써 실제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부드럽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더 바라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정이 당신의 진동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물리적 육체 속으로 들어와 삶을 시작한 첫날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잠에서 깨어나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내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낼 거야.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오늘 나는 내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낼 거야.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자기 삶 속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면서 기분 나쁜 기억들이 떠오를 때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어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기분 좋은 이유들을 찾겠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궁리하기보다는 그저 침대에 누워서 그 순간에 내가 가진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이 매트릭스, 감촉이 얼마나 좋아. 침대 시트가 참 부드러워. 오늘 내 컨디션 정말 좋아. 이 베개는 참 편하네. 지금 내가 호흡하는 공기는 신선하게 느껴져.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기분 좋은 쪽의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확대경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 좋은 이유를 찾는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다른 생각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분 좋은 생각, 그리고 또 다른 기분 좋은 생각들이 계속됩니다.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잠에서 깨어났어. 내가 다시 물질 세상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첫 생각이 들겠죠. 그러고 나선 잠시 동안 누워 침대의 포근함을 즐기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주요 의도는 기분 좋은 것을 보는 거야.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의 진동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과 진동의 조화를 이뤄. 내 기분이 좋을 때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만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기분 좋을 때가 좋아. 단지 기분 좋은 게 좋을 뿐이야. 좋은 기분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어.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웃을 이유를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재미를 느낄 이유를 좀 더 많이 찾아보세요. 기분 좋기를 원할 때 매사에 너무 심각해지지 않게 됩니다. 매사에 너무 심각해하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때 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기분이 더 좋을 때 바라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렇게 내 인생은 좋아지고 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밤 편안한 휴식을 위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에겐 숙고해볼 만한 멋진 일들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훨씬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요 라고 말할 때 자신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돈이 충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돈을 끌어오지만 나중은 돈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것은 참으로 멋진 물건이야. 그렇지만 난 이 물건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돼. 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다면 그때 당신은
바라는 풍요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실망감은 당신의 생각이 바라는 소망을 향하고 있기보다는 주로 소망하는 것이 결핍된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뭔가를 살 수 없는 형편인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균형, 즉 자신의 생각이 주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이 삶 속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서 현재 상황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아마 당신은 상황과 장소들이 연이어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인생이 실질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실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진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주는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핍을 느끼면서 취하는 어떤 행동도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언제나 더 많은 결핍된 느낌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들이 느끼는 부족함은 물건이나 행동으로 채워줄 수 없죠. 그런 부족감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 일으키기, 새로운 이야기 말하기, 긍정적인 면 찾기, 자신이 진정 바라는 쪽으로 선회하기, 긍정적인 가정 회복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흥미로운 일은 당신이 지금까지 원해왔던 것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족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원해왔던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분명코 당신은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물건들을 많이 모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바라기, 소유하기, 행동하기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상태에서 바라고, 모으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난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마음가짐에는 그 결실을 산출해낼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먼저 행복해지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때 당신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끌어당기는 존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것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한 여성은 돈을 쓸 때 항상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했지만 돈을 써야 될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완전히 움츠러들게 되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따른다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가진 돈을 지키고 싶고 아주 절약해서 쓰면서 오래도록 돈이 남아있길 바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족하다는 느낌은 우리의 경험 속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만약 돈을 쓴다는 생각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돈을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행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발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돈을 쓰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소망과 진동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부족하다는 믿음은 당신 내면의 더욱 광대한 삶에 결코 공명을 이루지 않습니다. 부족함이란 진실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바라는 뭔가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웰빙만이 존재한다는 광대한 관점의 알무로부터 당신이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런 불편한 느낌을 편안함으로 완화시킬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희망으로, 더 나아가 긍정적인 기대로 바꿔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더 좋은 안정적인 느낌 자리에 도달하면 처음에 움츠러드는 느낌은 확신과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 하루나 한 주 혹은 1년을 숨을 쉬지 않고도 견딜 만큼의 공기를 폐에 한 번에 가득 채우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필요한 만큼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충만한 영원한 풍요의 잠재성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돈도 그처럼 쉽게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만큼의 돈이 이미 준비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은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일 뿐입니다. 돈이 흘러 들어오면 그것이 부드럽게 흘러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숨쉬는 공기처럼 언제나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올 준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돈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숨을 들이쉰 후 공기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숨을 멈추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이 틀림없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아주 많지만 나는 그것들을 가질 형편이 안 된다는, 평생 돈 걱정만 하고 있다는 돈에 관한 낡은 이야기를 지금 버리세요.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생각 패턴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끌어당김 자력을 가져다 주게 되죠. 현재 서 있는 자리에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보려는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진동이 바뀝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기분을 바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분 더 좋게 만들 생각들, 사람들, 환경들, 그리고 온갖 사물들을 즉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나는 돈이 호흡하고 있는 공기처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든다. 숨을 쉬듯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간다는 생각이 좋다. 아주 많은 돈이 나에게 흘러들고 있다는 상상이 재미있다.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현실의 창조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마음에 든다. 게다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돈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 내 생각들을 조정함으로써 내가 받는 돈의 액수를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제 나는 창조 공식을 이해한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돈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나의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들을 풍요와 일치시키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면 나의 삶 속으로 돈이 아주 풍성하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제 나의 유일한 일은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을 돈에 관한 나의 소망과 일치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나 그런 일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주 기쁘다. 돈에 관해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 기분이 좋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더 기분 좋은 쪽으로 재빨리 옮길 수 있다. 기분 좋은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을 바꾼과 동시에 돈이 바로 구현되지는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상황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돈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나의 기분이 더 나아지고 나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더 개선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뒤따라서 나의 재정 상황은 빠르게 바뀌게 된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 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다. 나는 내 자신이 한계가 없다는 알을 사랑한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구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정말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경험이나 물건 또는 돈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안다. 공기가 내 존재의 안과 밖으로 쉽게 흐르듯 돈도 나에게 쉽게 흘러든다. 나의 소망은 돈을 끌어들이고 나의 편안한 생각은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한다. 그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며 그렇게 영원히 흐르고 있다. 언제나 쉽게 편안히 흐르고 있다.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든 내가 바랄 때는 언제나 바라는 만큼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로지 더 기분 좋고 더 나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매일 기분 좋은 이야기를 짧게라도 수시로 해가게 되면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이 바뀌게 되어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자신 인생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하는 것들이 물밀듯 쉽게 들어오는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제리 익스 저자의 머니럴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마음공부 초반에 우주님 시리즈와 함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이 무거운 에너지를 바꿔야 하는데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의 늪에 계속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어렵고 심각하게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구나. 뭐라도 기분 좋아지는 것을 하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치 진흙탕 속에 있던 저를 누가 딱 집어서 구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쪽으로 순조롭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눠볼까 해서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유튜브를 할 때
처음 컨텐츠를 만들었던 내용도 이 책에서였어요. 그만큼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했던 책입니다.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 일어나도록 도움을 받았던 내용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가요?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나의 기분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요. 좋은 기분을 느끼겠다고 마음먹을 때 끌어당김 자력도 움직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조했으니 쉽게 잊혀지진 않으시겠죠? 이 문장 함께하며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는 내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낼 거야.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오늘 나는 내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낼 거야.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